안녕하세요. 최봉길입니다. 오늘은 주식 중에 하나로 DB 커넥션 풀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풀 자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풀은 커넥션을 미리 생성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고, 그럼 코드는 그 풀에서 커넥션을 가져와서 이제 커넥션을 사용하고 뭐 커리 같은 걸 실행하겠죠. 그리고 사용이 끝나면 다시 풀에 반환하는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코드를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풀 안에 있는 커넥션을 유휴, 아이들 커넥션이라고 보통 부르고, 커넥션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 중인 커넥션, 이런 커넥션을 흔히 이제 in use 상태의 커넥션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커넥션 풀은 왜 사용하냐? 아무래도 이제 성능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연결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니까 응답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이제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다른 이유는 DB에 대한 커넥션 개수를 이제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DB가 포화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DB 성능을 일관되게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을 잘 사용하려면, 또는 원하는 성능을 잘 얻어내려면 설정을 좀 알아야 되고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커넥션 풀 중에 스프링 부트에서 기본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히카리 기준으로 이런 설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설정은 풀의 최대 개수 설정이에요. 맥시멈 풀 사이즈, 이 설정이고, 이 설정은 풀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커넥션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사용 중인 커넥션하고 유휴 커넥션하고 합쳐서 커넥션 수를 제한을 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면 이 설정이 왜 중요하냐? 이 설정에 따라서 낼 수 있는 TPS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항목은 이거예요. 한 커넥션당 커리를 실행하는 시간. 우리가 보통 웹 요청 같은 걸 하면 커넥션을 이제 하나 가져와서 여러 개의 커리를 실행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커넥션을 돌려줄 텐데, 이때 커넥션을 가져와서 돌려주기까지 그 사이에 실행하는 시간하고 목표로 하는 TPS, 최대 TPS, 이 두 가지 항목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걸 기준으로 최대 커넥션 개수를 대략적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식은 이래요. 최대 TPS, 목표로 하는 TPS가 있으면 그 TPS는 한 개 커넥션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요청 개수 곱하기 동시에 필요한 커넥션 개수, 뭐 스레드 개수가 되겠죠. 이 식으로 TPS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하게 대략적으로 한 거예요. 이 정도 식으로 우리가 대충 원하는 커넥션 개수를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이 식을 약간 바꿔보면, 동시 커넥션 개수는 최대 TPS를 한 개 커넥션의 초당 요청 처리 개수로 나누고, 이 한 개 커넥션의 초당 요청 처리 개수는 다시 1초를 커리 실행 시간으로 나눈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갖고 동시 커넥션 개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한 웹 요청이 한 개 커넥션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한 웹 요청이 실행하는 커리 실행 시간이 0.1초예요. 그리고 목표로 하는 TPS는 100이에요. 이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100 TPS를 나누는데 1초를 0.1초로 나눈 그 값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즉 커넥션 풀에 커넥션이 10개가 있고 한 요청에
평균 0.1초가 쿼리 실행 시간이 소요가 되면 100TPS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개수를 설정할 때는 느린 쿼리를 염두해야 돼요. 예를 들어 평균 실행 시간이 0.1초인데 1초 걸리는 쿼리가 순간적으로 5개가 발생하는 상황을 한번 보죠. 커넥션 풀을 10개로 했을 때 TPS가 100에서 55로 떨어지게 돼요. 이 느린 쿼리 때문에 이제 TPS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TPS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딱 그 평균에 맞춰서 커넥션 풀 최대 개수를 지정할 게 아니라 느린 쿼리가 몇 개나 발생하는지 혹은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최대 개수를 잡아야 돼요. 물론 부하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커넥션 대기 시간 설정이에요. 이 설정은 커넥션 풀에 있는 모든 커넥션, 최대 커넥션만큼 이미 사용 중일 때, 그때 풀에서 커넥션을 가져오려고 하면 커넥션이 없으니까 대기하게 되겠죠. 기다려야겠죠. 이때 기다리는 최대 시간을 지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설정의 기본값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30초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면 와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스레드가 대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응답 없는 상태를 지속하게 되죠. 리프레시를 해도 계속 아마 응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션 타임아웃은 기본값을 사용하면 안 되고 짧은 시간, 웹 어플리케이션처럼 특히 이렇게 응답 시간이 중요한 그런 서비스에서는 0.5 혹은 3초 이내로 짧은 시간으로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응답이 없는 것보다는 빨리 에러 화면이라도 주는 게 더 나으니까요. 세 번째는 커넥션 최대 유지 시간 설정이에요. 이 설정은 커넥션을 생성한 이후에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커넥션을 닫고 풀에서 제거하게 만들어요. 제거를 한 뒤에는 이제 새로운 커넥션을 이제 만들고요. 이 설정에 대한 기본 규칙은 네트워크나 DB에서 어떤 관련된 설정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설정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장비가 특정한 TCP 커넥션을 10분만 최대 유지할 수 있게 해놨다면 이 맥스 라이프 타임은 10분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겠죠. 그래야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면서 발생하는 에러가 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그런 관련 설정보다 크게 되면 연결이 끊긴 유효하지 않은 커넥션이 풀에 남게 되겠죠. 그리고 풀에서 그 유효하지 않은 커넥션을 가져올 때 커넥션이 유효한지 검사를 하게 될 거고, 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어야 하니까 커넥션을 생성하는 그 시간도 추가되겠죠. 그래서 트래픽이 몰리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맥스 라이프 타임 시간을 네트워크나 DB 관련 설정 값에 맞게 알맞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설정은 Keep Alive Time이에요. 이 설정은 커넥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주기를 지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유효 커넥션, 아이들 커넥션에 대해서 유효한지 확인을 하고요. 연결이 끊겨 있다거나 하는 것처럼 유효하지 않으면 그 커넥션을 풀에서 제거해요.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커넥션을 다시 생성을 하고요. 네트워크나 DB에 관련 설정이 있으면 그것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DB에서 10분 동안 아무런 쿼리를 실행하지 않은 커넥션을 닫는 그런 설정이 있다면 이 Keep Alive Time은 10분 미만으로 지정해 주면 돼요. 다음은 Minimum Idle
최소 유휴 커넥션 설정이에요. 이 설정은 풀에 유지할 최소 유휴 커넥션 개수를 지정해요. 그리고 설정하지 않으면 맥시멈 풀 사이즈하고 동일한 값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히카리 문서를 보면 이 값을 설정하지 말라고 해요. 설정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맥시멈 풀 사이즈하고 동일한 값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값이 작으면 급격하게 트래픽이 증가할 때 커넥션을 막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성능이 아무래도 저하될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정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설정을 해야 한다면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서비스의 트래픽이 서서히 증가한다. 그러면 최소 시점 TPS 기준으로 이 미니멈 아이들 값을 지정하면 좋을 것 같고, 트래픽이 특정 시점에 급격하게 증가하면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설정하지 않는 게 좋고요. 굳이 이 설정을 하는 이유를 하나 꼽아보자면,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에 DB 자원을 좀 사용을 줄이기 위함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타임아웃은 최대 유휴 시간을 이제 지정하는데요. 이 설정은 사용되지 않는 채로 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요. 그런데 이 값을 지정한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미니멈 아이들이 맥시멈 풀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빠지진 않아요. 문서를 보면 약 15초 내지 그 이상이 지나야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는 일정 간격으로 뭔가 이 최대 유효 시간 지난 커넥션을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마 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 규칙이라고 할 만한 거는 딱히 이렇게 생각나진 않았는데, 그냥 트래픽이 급격하게 빠지냐 서서히 빠지냐 이런 걸 기준으로 아이들 타임아웃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맥시멈 풀 사이즈, 최대 풀 사이즈, 최대 풀 크기. 이 설정은 최대 TPS를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커넥션 타임아웃, 이 설정은 일반적인 서비스에서는 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설정이 길면 트래픽이 조금 몰리는 시점에 자칫 응답 없는 그런 화면을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네, 아주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엑스라이프 타임, 일정 시간만 사용하고 커넥션을 종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이죠. 보통 DB 연결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정 역시 지정해주면, 알맞게 지정해주면 좋고요. 물론 기본 값으로도 충분하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Keep Alive 타임도 끊길 만한 시간, 커넥션이 끊길 만한 시간보다 짧은 주기로 검사할 수 있게 지정을 해줘야 하고요. 물론 역시 기본값으로 충분하면 그냥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커넥션 풀의 어떤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설정을 잘못해 갖고 성능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설정만 해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이런 주요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